안녕하십니까. 저는 20년 동안 삼천리 금수강산 이 땅 위에서 오직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을 연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 박종서입니다. 오늘은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집을 사야 할까요?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2부입니다. 옛날부터 의식주는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인 옷과 음식과 집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이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은 큰 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요즘 시장을 달구고 있는 큰 이슈가 이 의식주 중에서 집에 해당하는 주가 굉장히 가열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을 지금 사야 할까 팔아야 할까 투입니다. 참 돈과 이 부동산의 참 이 대결인데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죠. 이 마니, 그 다음에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 여기에 경쟁에서는 결국 이 심판이 참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참 우리가 시장에서 보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참 크다, 풍부하다는 거죠. 이거는 가격 상승 요인에 우호적으로 작용이 되어 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규제가 어차피 정부에서는 심각하게 규제를 많이 할 거니까 세금이나 어떤 제재가 나올 것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는 조금 적대적이다,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거고, 투자 심리도 현재 상태는 과열이 되어 있어요. 전세가가 상승을 하고 매수 대기자도 많은데 매도 대기자가 물건이 없다는 거죠. 특히 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입자는 많은데 임차인은 많은데 임대인이 지금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량이 없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투자 심리적으로 또 과열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만은 이건 시장에서는 우호적이에요. 그런데 이 투자 심리라는 거는 식으려면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식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은 시중에서 살얼음판 걷듯이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조심조심 또 조심해야 될 그런 시기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이 금리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이게 저금리로 유지되기 때문에 우호적이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적대적인 것은 부동산 정책이 규제 강화를 해서 적대적이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우호적인 요소를 차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부동산이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바로 이 투자 심리에 의해서 작용이 되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냉각이 되어버리면 급격하게 매물 적재 현상이 돼서 팔 수도 없는 또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건데, 이거는 어느 쪽으로 가든지 지금은 조금 시장에서 냉정을 되찾고 주의를 요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중에는 팔아야 될 것인가 사야 될 것인가 라는 대결을 하게 되고, 또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건지 할 것인지 참 대결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른다와 집값이 내린다 쪽에 내용들을 보면은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시중에 이 유동성 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거다. 또 금리가 저금리로 금리가 하락하기 때문에 올라갈 거다. 또 전세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는 이 개념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자와, 또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는 거품이다, 또 가계대출이 너무 많이 대출이 돼 가지고 이제는 위험 수위에 왔다, 그 다음에 물량이
증가될 것이다. 앞으로 3기 신도시까지 조기 분양이 되고 또 심지어는 호텔을 개조해서 참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것까지 나온 거 보면은 앞으로 물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정부에서 많이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정부의 규제는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으로도 하락할 것이다. 또 심리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런 분들이 참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이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또 여기서 이쪽 붉은 쪽에서는 이 유동성 자금이나 금리가 저금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돈으로 가지고 집을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지금 세력이 치열하게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시장은 과열되어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조심하고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베이비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80년대 안산에서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파트 분양가에서 프리미엄을 600만 원을 더 주고 남편이 일을 저질러 버렸대요. 즉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와이프가 울고 불고 결국에는 시아버지까지 동원을 해서 큰일 났다고 하면서 온 집안에 이렇게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매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고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내분이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얼굴색이 밝아지면서 조용해지더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분은 아직도 안산에 살고 계십니다. 지금은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남편 말이라 그러면은 100% 믿고 그 의견대로 존중해서 따른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40대 직장인으로서 이 맞벌이 부부인데 지난번에 이 부부의 경우는 미사하고 위례 신도시에 한창 분양을 할 때 그때 막 미분양이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조차도 왜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분양하느냐 하고 모두들 고개를 갸우뚱거렸을 정도로 비인기였대요. 그런데 이 여자분은 뭔가 감이나 촉이 있었던지 향후 발전, 그 다음에 환경, 교통 이런 걸 생각을 해보니 아내가 이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즉 계약금을 넣고 계약을 했다는 거죠. 이 아내가 결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뭐 참 평온한 행복한 집이 됐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도 이분도 아직 거기서 사시는 분입니다. 일요일만 되면은 남편이 와이프한테 쿡쿡쿡 찌르면서 무슨 일 없냐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애기도 있고 뭐 빨래거리 있지만은 밥도 내가 하고 집안일 내가 할 테니 저 빨리 가서 부동산 한 바퀴 둘러보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참 해피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그때 리먼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데 저 강남의 그 테란로에 사무실하고 오피스텔을 참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도 뭐 저희하고 굉장히 유대관계를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만은 참 최고급 오피스텔, 그 다음에 사무실. 왜냐하면 동창회에 갔더니만은 자기 친구들은 전부 뭐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 부동산을 가지고 값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남편한테 우리도 빨리 부동산 사러 가자 해가지고 저축했던 거를 그대로 투자를 했었어요. 상당히 큰 돈인데, 근데 바로 리먼이 터지고, 근데 이분은 은행 융자나 어떤 대출이 없었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이제 한 본전이 지났고 한 10% 정도 올라가기는 올랐지만은 이 기회비용이 많이 날아간 사례죠. 그렇지만은 부동산을 이렇게 기다리니까 결과적으로는 본전이 지나고 이익이 되더라는 겁니다. 네 번째 사례는 최근에 이제 사례인데, 30대, 40대들 직장에 가면은 이 집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은 한쪽으로 처지면서 기가 죽어 있대요. 소외되다시피 하는데,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영끌이라고 하는데, 이 영끌에서 집을 산 사람들이 최근에 꽤 저희 주변에서도 많아요.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라든가 데이터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정보를 말씀드리기로 하고, 참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렇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식이나 집을 가장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가 라는 마켓 타이밍을 결정하거나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이는 주식에서나 부동산에서 마켓 타이밍을 예측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이 마켓 타이밍을 그래프로 해서 사고 판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한두 번은 맞을 수가 있지만은 결국에는 실패하고 주식의 경우에는 깡통이 되고 마는 경우이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여러분들과 40, 50대 베이비 부모 여러분, 마이스윗홈을 꿈꾸고 있는 세대와 70% 이상이 나의 재산인 부동산 관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앞으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부동산킹 TV와 함께 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